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살이 찌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엔지니어답게 근거에 집착하고 효율에 집착하는 성격으로 논문을 4,500편 읽으니까 이 많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몸은 지방을 사용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지방을 사용하는 방법을 까먹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우리가 우리 몸한테 지방을 제대로 사용해볼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있는 논문으로 다 설명드릴게요.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칼로리만 적게 먹으면 되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제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지방,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을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적게 먹어도, 아니 안 먹어도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을 활용해서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겁니다. 몸에 남아도는 게 지방이니까요. 이게 여러 차례 실제로 증명이 되었어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단식을 시켜봤더니 원래 기초 대사량이 평균 1360칼로리였는데 단식 3일차에는 1560칼로리로 오히려 14%나 늘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을 보면 이 지방 사용법의 중요성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우리가 다른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은 단연 뇌의 진화입니다. 인간의 뇌의 크기는 약 300만 년 동안 2.5배나 커졌는데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뇌의 혈류량은 6배나 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뇌는 작은 공간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뇌의 진화를 위해서 소화기관마저도 포기했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우리는 뇌에 몰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는 쉽고 칼로리는 높은 그런 음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소화기관은 작아졌는데 뇌는 에너지를 엄청 쓰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좁은 주방에서 요리하기에는 원물 그대로의 양파, 흑대파, 통마늘보다는 손질된 깐양파나 세척대파, 깐마늘이 쓰기 편하잖아요. 자, 소화하기 쉽고 높은 밀도의 에너지 하면 그거 죽 같은 탄수화물이나 콜라 같은 음료수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진화한 그때로 돌아가 보면 탄수화물만큼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이 없습니다. 이게 옥수수고요. 이게 바나나고 이게 수박입니다. 한눈에 봐도 요즘 작물과 비교하면 먹을 건 없고 섬유질만 가득해 보이죠? 차라리 이것들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소화하기 쉽고 에너지 밀도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뇌에서 쓰는 에너지는 산소도 적게 쓰고 노폐물도 적게 만들어야 했을 겁니다. 비유하자면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요리는 좁은 공간에서는 어렵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지방은 산소도 적게 쓰고 노폐물도 적게 만듭니다. 이런 연구들을 보면 지방의 산소 효율이 약 34% 정도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산소 효율이 좋다는 것은 적은 산소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를 보면 지방이 노폐물의 일종인 활성산소를 약 20% 더 적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생성된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초록색이 공격당한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은 거의 없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방을 사용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게다가 어릴수록 뇌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데 어릴수록 지방을 쉽게 사용한다는 이런 연구도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진화해온 우리 몸한테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음식을 마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순식간에 흡수되는 탄수화물 종류들입니다. 원래 우리가 먹던 탄수화물은 지금의 탄수화물보다 식이섬유가 3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밥 양의 진실은 아마 벼의 종자부터 달랐을 겁니다. 근데 얘랑 얘는 10배는 차이나 보이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순식간에 흡수가 되는 탄수화물은 거의 300만 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겁니다. 우리 몸은 처음 보는 이 음식을 어떻게든 처리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다 지방으로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먹는 탄수화물 양 자체도 늘었고요. 지방도 문제예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는 트랜스 지방,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오메가6가 진짜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메가3랑 오메가6를 비슷하게 먹는 게 중요한데 가공식품 때문에 현대에는 오메가6를 거의 15배에서 20배 정도 먹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공식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농업기술 내 발달로 농산물의 품질은 오히려 나빠졌어요. 재미있는 다큐가 하나 있는데 이 다큐를 보면 대표적으로 토마토는 지난 60년 동안 생산성과 유통성이 엄청 좋아졌지만 맛과 영양소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면 70대 할머니께서 어릴 적 드시던 토마토랑 맛이 전혀 달라서 텃밭에서 직접 키워 드신다고 하시네요. 뭐 그렇다고 제가 과거로 돌아가자,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면 현대 사회에도 아직 건강한 선택지가 많습니다. 우리 몸이 지방 사용법을 기억해낸다면 분명히 적게 먹어도 몸의 에너지가 충분해서 활력이 넘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남아도는 게 지방이니까요. 해결법의 가장 핵심은 우리 몸에게 지방을 제대로 사용해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방 사용법은 유전자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거든요.